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7일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해외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7월달 FOMC 의사록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커지면서 혼조 마감되었습니다. 페드가 지난 7월에 75bp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금융시장이 긴축 속도 조절에 주목하며 비둘기파적이라고 해석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7월 의사록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파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이라는 게 조금 더 거세다. 비둘기파적이라는 게 완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드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록에서 9월에도 기준금리 75bp 인상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9월달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마감 시점 기준으로 59.5%로 반영됐으며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0.5%를 기록했습니다. 6대 4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6조 그러니까 50bp 인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장의 하락에 영향이 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주요 소매 업체들의 실적은 호조를 보였어요. 2분기 월마트의 매출과 순이익은 1528억 6천만 달러, 51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이런 소매의 이제 괜찮은 결과물 이런 것들이 증시가 약간이나마 올라가고 버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반도체 기업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의 7월달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0.6% 상승, 예상치보다는 이제 상회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계속해서 버텨준다라는 느낌으로 쭉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데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미국의 경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7월달 신규 주택의 착공 건수가 9.6% 감소했습니다. 전월보다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택의 가격은 미국 쪽에서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확실하게 신규 주택까지 착공 건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이 분양 쪽에서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도이치뱅크가 영국 인플레이션 7월 달에 두 자릿수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피크를 찍고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유럽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업률이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노동이 고용이 조금 튼실하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같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 계속 하겠구나. 요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9달러대로 급등, 유럽 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봤던,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가스는 겨울이다. 자, 요거 계속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유럽 가스 가격이 60%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에 100달러 내던 사람이 1500달러를 내야 될 수도 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서방의 제재 탓이다라고 하면서 생산과 수출을 감소를 한 건데, 근데 독일만 하더라도 기존에 100을 줬다라고 하면은 30만 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감안하시면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 돈이 없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독일 쪽에 이 판매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신사업,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국 쪽에서도 혹시나 있다면 집중해서 보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란 원유 풀리나 7개월 내에 유가 지금 80달러 중반대까지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뭐 중국 쪽에서 나오고 하면서
이 유가가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란의 원유까지도 풀리게 된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이 늘어난다. 가격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랬을 때 이 유가가 한 120, 130달러대 올해 연말에 예상치를 잡아놓은 그 숫자가 있었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80에서 90달러 사이라고 봤었는데 이것보다 그러면 이란 쪽에서 이제 공급을 조금 하면은 좀 낮게 올해 끝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반도체 상반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선방. 일단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에는 저가폰이다 보니까 이제 애플만큼의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건 좀 힘들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엔 점유율 선방이 너무 긍정적이지만 이 삼성의 주력이 D램이잖아요. D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점유율을 빼앗아 온다면 다음번 사이클 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컬리 상장 심사가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컬리 관련주들 많죠.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아메리칸 항공도 초음속 여객기를 20대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델타 항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여객기 구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여객기 구매가 늘어나는 모습은 향후에 항공 이동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줌을 넣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잉이나 이런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엮어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쪽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쭉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먼저 아침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공부할 만한 내용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그렇죠.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정리 마치고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가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걱정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아쉬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내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온다면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거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되게 잘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한국 정부만 하더라도 이 원전 쪽을 계속해서 밀어주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원전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키워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일괄된 이 스탠스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괜찮겠다. 향후에 이후에 보수당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략 4년 정도 남았고 5년 정도를 더해서 9년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다음 정권 때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 5년이 아니라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4년 생각하고 5년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향후 몇 년 동안 좋다라는 거니까 주식은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가스 때문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탈원전을 하려고 진짜 이 정책적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끝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때문에 이 탈원전을 지금 다시금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초에 가스의 비중을 높인 것도 탈원전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빠르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과도기를 러시아의 가스로 버틴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일단 이쪽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투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솔직히 잘 안 들긴 해요. 독일에선. 그래도 이전보다는 독일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곳에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노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이
가스 가격 60%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동을 좀 붙여서 동유럽 쪽 일단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를 동시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리고 사우디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몇 개가 동시에 들어간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SMR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 시장보다 조금 더 확산화되는 신흥국들 역시 함께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두산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너빌리티 회장 상반기 보수 23억 3천억 3천만 원. 이게 돈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걱정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일을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걸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정상화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고 회사 주가 좀 부양을 시켜줘.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오늘도 나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특징이 있다면 기관에서 약간의 고점 매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개인들만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이 두산을 보면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패턴 어떤 거 말씀을 드렸죠? 이 위쪽에서 아치를 그리는데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들어는 오지만 어느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기관의 매도세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의 단기 조정이 나올 시그널이 차근차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기관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단기 조정을 100%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일단 최우선적 단기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볼린저 밴드 아래로 지금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 아래쪽에서 요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면은 약간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현재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단타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볼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겠죠.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생각하다가 한 2주, 3주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장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현재 상황에선 지지라인이 특별하게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뭐 5일선 보시는 분들도 있고 11선, 21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일선 혹은 21선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11선은 얘기를 안 하느냐? 11선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고 21선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11선에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 요거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지려면 현재 위치에 있는 이 매물대를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조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횡보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23,000원 여기까지 살펴보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다면 현재 위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볼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를 생각을 하신다. 중단기를 생각을 하신다 한다면 일단 조금 짧게 보시는 분들은 5일선 지지라인 생각하시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21선 생각을 하면서 이탈 없다면 조금씩 보면서 이러한 파동을 노려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있는 매물대를 뚫었을 땐 23,000원까지 목표가를 정해볼 수가 있겠다. 요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에너빌리티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까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4만 명 구독자 이 이벤트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같이 한번 봐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요즘 주식시장이 죽어가지고 이 주식 유튜브들이 다 이제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시장 퀄리티 높여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구독으로 보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